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s a pity that I cannot 직접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I'm glad to share 저는 with 오늘 you my research 치지재단에서 진행한 저희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 a professor in Tsingy University. 저는 치지대학교 교수입니다. Tsingy University is 치지대학은 founded by Tsingy Foundation by a 치지재단에서 설립을 하였는데요. 치지재단은 전yen. 청엔 대사님이 설립하신 재단입니다. 청엔 스님은 1966년 치지재단을 대만 동부 해안가 도시인 화련에 설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자기 절제와 근면, 절약, 그리고 인내의 정신으로 치지재단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재단의 미션이 단순한 자선에서 의학과 교육, 인본주의, 문화 등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했었던 치지재단은 전 세계 4대륙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67개국의 지부와 사무실을 둔 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치지재단은 128개국의 다양한 교육을 50에서 60년 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해주고 계시고 서로 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돌보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재단을 세우신 청엔 스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단의 한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전염병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 치지의 채식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로 발표를 하겠는데요. 먼저는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치지의 채식주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지에서는 채식을 이 내적인 수양과 함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기초와 인도주의적인 사상으로 채식운동을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론적 토대는 불교의 업설입니다. 치지의 수행은 이러한 점에서 인본주의적 불교의 표현,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인본주의적 불교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맞서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백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종교들마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치지재단의 청엔 스님이 이런 면에서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엔 스님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위대한 교육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채식운동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주된 방법이 바로 인류가 깨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채식운동은 중요한 인류 진일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얘기는 베지테리언 혹은 비건 식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서 식욕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의 자체가 좀 광범위하지만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면 어찌됐건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채식주의 식단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지는 대만의 인본주의 불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인간 영역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그리고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구원을 바라고 미스테릭한 신과 영혼에게 의지하면서 답을 구하려고 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좌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팬데믹의 비극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은요, 취지의 수행과 사상을 소개하고 있고 취지가 추구하는 이상과 실천, 특히 팬데믹에 대응해서 어떻게 채식을 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지의 채식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취지는 오랫동안 다양한 사상들을 추진해왔고 채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천옌 스님은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유익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은 또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행동을 함양하고 친절한 마음과 기타 긍정적인 가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청현 대사님께서 사람들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내적인 진실성과 정직을 키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기쁨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적인 진실성과 정직을 함양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 절제를 실행한다라는 의미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기쁨이 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타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절제하는 정신을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와 박애주의를 채식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함양과 생명의 보존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 채식주의에 대해 제공하는 교육을 보면 내적인 함양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의 행동 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욕망을 절제하고 고매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중생들을 보호하고 지각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옌 스님은 이것을 완성된 사랑, 위대한 사랑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예, 위대한 완벽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옌 스님은 특히 함부로 먹고 마시려는 욕망에서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질병은 결국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도 입을 통해서 혹은 호흡기관인 코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하기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의 발병 역시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식용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야생동물을 살해한 결과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의 잘못된 식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채식이 코로나 팬데믹의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인 스님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바로 입과 코를 보호해서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함부로 무책임한 함부로 먹는 이러한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고매함과 우리 내적 존재에 대한 회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엔 대사님에 따르면 이 팬데믹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이 재앙의 근원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심과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늘과 땅에 대해 진정성과 경외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 경외와 회심의 행동을 채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식을 통해 우리는 겸손함을 갖게 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식은
비단 우리의 내적인 함양을 위해 좋을 뿐 아니라 생명을 보존해주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중요합니다. 채식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사랑이 사람한테만 국한된다면 이것은 충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청엔 스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는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생명체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사랑은 대승불교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즉, 식육에 대해서 대승불교는 대자비의 불성종자를 끊는 것이라고 하고 채식이 생명을 보존하고 보살의 경지로 나아가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스지에서 채식은 자비와 환경보호, 그리고 재난 경감을 위한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식을 통해서 공동의 선의 힘이 사회적 조화를 달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유발하는 재난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엔 대사님의 채식주의에 대한 가르침은 온 땅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의 자비와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엔 스님과 또한 스지재단의 자원봉사자들은 채식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채식은 하나의 보호입니다. 심신을 조절해주고 욕망을 줄여주고 업보를 씻어내게 해줍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채식은요, 바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베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상입니다. 동물은 모두 의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의 이타적 실천을 위해서는 식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스지재단의 채식운동에 대한 도덕적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지는 인본주의적 불교의 한 분파입니다. 청엔 스님은 내적 함양과 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지가 채식주의를 주창하는 이유는 불교의 업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업설과 인본주의적 불교라는 이론적 바탕하에 사람들에게 이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지와 채식주의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신조나 혹은 종교 교리로 어렵게 한정되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식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식에 대한 스지재단의 가르침은 특별히 카르마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칭하죠. 그래서 신체나 말 혹은 생각으로 수행이 되는 온갖 행위들을 말합니다. 업설에 따르면 살생을 하지 않는 자비, 생명을 보존하고 채식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먼 훗날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도덕적인 허무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카르마는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행업으로 인한 업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있는가? 마음의 순화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와 세계가 정화됩니다. 즉, 인간 존재는 환경과의 조화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 마인드, 우리 마음의 순화, 정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청엔 스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지 공동체에서 채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훈련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 수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은 불교의 업설에 바탕을 둔 것인데 사실 업이라는 건요. 비단 불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사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실제 중국 철학에서도 미덕을 숭상하고 생명을 숭상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적 불교의 인본주의적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의 업설에 따르면 우주에는 질서의 법칙이 있고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이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은 내적인 수양을 하기 때문에 외적인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 스지에서는 도덕적 수행을 중시하고 이것이 재난에 대한 영적 이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상호작용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전쟁을 치르는지 알려면 한밤중에 도살자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 간에 살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이 중요하고 이것은 인간 본성의 보편적 의미와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지나 불교에서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간단한 채식주의의 삶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양의 인본주의적 사상과도 맞물리는 개념입니다. 인본주의적 불교의 기본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엔 종교적 신앙을 가진 존재, 곧 불교 신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츠지가 표방하는 인본주의적 불교는 대승보살, 마하야마 보살의 정신을 표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살피고 자비의 정신을 함양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난을 보살피고 돌봅니다. 대승불교에서 동물 역시 인간이 자비를 발휘해야 되는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인간은 도덕적인 주체로서 도덕적 선과 미덕을 실행해야 하고 동물은 인간의 도덕성을 발휘하고 표현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사람은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박애주의, 이타적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지재단의 채식운동은 겉으로 보면 종교적 사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는 강력한 인본주의의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채식은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미래를 향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즉 인류 문명이 한 걸음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회 삼아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최근 스지 불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삶에 있어서 선을 수행하고 교육하고 도덕과 생태환경 교육을 실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코로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즉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되기 위해서는 자비를 함양해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본주의적 불교의 관점에서 팬데믹 시대 불교가 주는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일단 자신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카르마로 업보를 덜어야 합니다. 스지의 채식주의 운동에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예방과 그리고 채식주의를 통한 정신 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업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설에 따르면 팬데믹의 확산은 부정적인, 즉 나쁜 카르마의 확산이고, 따라서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카르마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르마의 변화는 그런데 정신 함양과 관계가 있고, 채식은 정신 함양을 위한 중요한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지의 채식 운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지의 채식 운동이라는 것이 불교 업설에 토대를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교의 인본주의적 개념 수행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특정 종교적 가르침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류의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채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부 유명인들이 실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지의 채식 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인류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특정 이데올로기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줌으로 참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Q&A 세션은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아까 잠깐 저자를 소개하는 것을 잠깐 깜빡했는데요. 켄트린 교수님, 치엔테린 교수님은 그 자재공학회가 재단인 그 츠치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연구소 소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불교적 철학이고요. 특히 그 공사상, 노장과 그 불교의 관계에서 공사상에 이제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직접 줌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Qué tal? Buen día. Bueno, primeramente, felicitar al profesor por su presentación. Thank you, Professor, for your exposition.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Primeramente quería saber qué puntos en común tiene la práctica de Hanmaum con la práctica del veganismo. And I want to thank you. Which common grounds do we have with your Chiji vegan movement and the practice of 한마음 주인공? 예, 치지 재단의 채식 운동과 한마음 주인공 수행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반갑습니다. And which are these common grounds? Can you tell us some points about that? 이 둘 사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Pardon, you said the common ground for vegetarian movement, right? Yes, and the practice of 한마음 주인공. 그러니까 질문이 한마음 주인공 수행과 치지의 채식주의 운동 간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Yeah, I think this is as I mentioned in my article. It's very natural. As a human being, we don't have the privilege to dominate animals' life. And I think this idea is corresponding to nowadays the consideration of animal welfare or animal right. I think this idea is very, I think Buddhist point of view, especially Chiji Buddhism, is close to nowadays the promotion of animal right or animal welfare. There are some similarity between these two sides.
예, 제 논문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 복지, 동물 권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치지재단의 이러한 채식운동 역시 어떻게 보자면은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물 복지, 동물 권리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uedo hacer otra? Can I ask you another question, Professor? 예, 질문 하나가 더 No problem. 있는데요. Ahí en la exposición puso que el karma se puede fundir por la dieta vegana. La práctica de Hanmaum se funde por observar nuestro interior. Yo creo que ahí encontramos diametralmente temas opuestos. ¿Cómo lo considera usted? You said with your exposition that we work on the karma, on the theory of karma by practicing veganism. But in our practice of Hammam Dringgong, we focus more on observing our mind in order to dissolve karma. And I think from this point, they are opposite ideas.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is? Please, Professor. 예, 치지재단의 이 채식주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것이 업설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 채식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희 한마음에서는요, 오히려 이제 이 업을 이 없애기 위해서 이 마음을 삼킨다, observe한다 그러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두 개가 반대되는 사상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Okay,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t seems to me that the idea of karma and the practice of mind, I think it's closely related. You know, in Buddhism, the reason we emphasize on mental training or mental observation, mental introspection, is for the sake to purify our karma. In Buddhism, that karma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arts: our body, our speech, and our intention. And in Buddhism, said that what's the key determinant factors of our karma? It is our mind, our consciousness and intention, but not our body. If we intentionally hurting some sentient being or some people, but we don't have that substantial action, we still create karma. So intentional mind is the crucial or the key factor of our karma accumulation. So I think these two ones are no contradiction, but closely related.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업설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매우 긴밀하고 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 정신에 대한 훈련, 정신 수행, 그리고 어떤 내적인 성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러한 정신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업을 달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불교의 업설에서는 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신체와 말 그리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업을 쌓게 되는데, 특히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의식, 의도 혹은 생각이 있지 신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해친다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만으로 카르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적인 이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업이 쌓이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관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사실 이 업설과 마음 수양 사이에 있어서는 이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다,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Muchas gracias, profeso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린 교수님께서 이제 이따 종합 토론에 참가를 못 하시거든요.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이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스님 말씀하시죠. 혜순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행하고 불교는 일체가 둘이 아니라고 불이법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불이법인데 지금 동물과 식물, 인간과 전부 다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법 차원에서 만약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그걸 먹어줌으로 해서 의식 속에서 인간이 수행적인 차원에서 의식을 높여서 인도 환생할 수 있는 그런 수행적인 차원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o I really enjoyed your presentation. In the Buddhist practice, we pursue the non-duality principle, which means that the animals, plants, and human beings, we are all connected and interconnected for the existence. And in this sense, if we could take in the protein and cultivate our mind to have a better, to become a better being in the next lif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kind of teaching? What's your take on this? You mean that I think to be a vegetarian is not merely for our own concern. It's not only for our future life, but for the sentient beings themselves. And I think because life is suffering, and all suffering in this world is the main consideration of Buddhism. And so we can ask one question: why we can eat plants? Plants and animals both are living beings, but plants, we could say that they have no consciousness. And because suffering is the key concern of Buddhism, and so the plants, they have no obvious feelings of suffering. So we can eat animals, you can eat plants rather than animals. So I think suffering would be the key point. And I think it's good for, it's true that it's interdependent. The destiny of human beings and animals and the whole environment are interconnected as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So I fully agree the master you just suggested. 예, 사실상 이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또한 어떤 환생이나 내세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그 지각 있는 생명체, 중생을 위해서도 채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채식에 있어서 특히 불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식물은 먹어도 되는가? 식물도 어떤 하나의 생명체인데 왜 식물은 먹어도 되고 동물은 먹으면 안 되는가? 왜 식육만 금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사실 식물이라는 것은 지각이 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식물은 어떤 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식물은 먹어도 되고 대신에 식욕을 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불이법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공존하는 존재이고 사람과 동물과 우리 주변 환경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다 이제 동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는데 혹시 저기 한마음과학원 쪽에서 질문하실 분? 네, 박 교수님 질문. 예, 한마음과학원 회원 박정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그 자제공덕회 유튜브를 통해서 정연 그 마스터의 법문을 접했는데 그 팬데믹 시대의 그 위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있으셨고 감동을 깊이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이 자제공덕회 채식주의 운동을 소개하면서 채식주의가 자연과 인간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 이제 정연 그 다시 법사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영양 균형을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이런 일반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동물을 도축을 하고 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So I am Park Jong-soo, member of the Hammam Science Center. Earlier, I watched the Master Changyen's Dharma talk through the YouTube video, and it was about the great education in this era of COVID pandemic. The speech was so powerful, and I was very impressed by that video. While talking about the vegan and vegetarianism that the Tzu Chi Foundation pursues, you said that the vegetarian diet is needed to purify the mind and body of human beings as well as the nature. However, I think Master Changyen also acknowledged that there are a lot of practical challenges for lay people like me to practice vegetarian diet. Because for the nutrition balance, we have to take the meat, such as the beef or the pork. And also there are many situations that we cannot really avoid the consumption of the meat. So in these situations, for the general devotees, for lay people, what kind of attitude should they have when slaughtering animals and consuming and eating animals? Yeah, I think now our scientific technology is highly developed, and those nutrition from animal protein could be replaced. So being vegetarians, we have to be a smart vegetarian. We have to eat cautiously. Doesn't imply we have to sacrifice our nutrition. Now our master is 85 years old, and he has been a vegetarian for a long, long time. And I think many vegetarians eat without meat, but very healthy. On the contrary, there are many sicknesses because of improper eating, too much meat. So I think that we have to try to keep a balance. To be a vegetarian doesn't imply that we will eat without the concern of nutrition.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way to be a very healthy vegetarian. 예,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요즘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꼭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더라도 얼마나든지 다양한 대치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채식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채식주의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함부로 먹는 이러한 것이 아닌 절제된 식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님 같은 경우에도 85세이고 정말 오랫동안 채식을 해오셨는데 지금도 매우 건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라는 것은 고기를 안 먹는다는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매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질병들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잘못된 식습관, 특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질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양 불균형이 깨지고 영양을 고려하지 않고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명한 대안으로 건강하게 오히려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영양 불균형의 문제들이 없지는 않은데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답변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I myself actually practice the vegetarian diet. And as you said, I think that we have to be a smart vegetarian to have a balanced nutrition. And I hope that next time we could have more in-depth discussion on this topic. Thank you.